안녕하세요. 정원 손질을 전문으로 하고 있는 74세 박선우입니다. 이 채널은 직접 잡초를 해결하고 싶으신 분들께 유용한 정보를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좋아요와 구독 꼭 부탁드립니다. 잡초를 뽑다 보면 손에 흙이 잔뜩 묻잖아요. 그런데 제초제를 사용하자니 뭔가 불안한 느낌이 들기도 하고요. 그렇다면 집에 있는 재료로 안심하고 쓸 수 있는 수제 제초제를 만들 수는 없을까요? 물론 흙을 만지는 것도 때로는 기분이 좋지만 손톱에 네일을 하신 분들은 손이 더러워지는 걸 꺼리시잖아요. 사실 손으로 풀을 뽑아도 손은 결국 더러워질 수밖에 없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집에 있는 간단한 재료들만으로 만들 수 있는 안전하고 효과 좋은 수제 제초제를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많은 관심과 응원 부탁드립니다. 잡초를 말리는 원리, 구연산의 숨은 힘. 준비물은 의외로 간단합니다. 서울 시내 한 대형마트에서 손쉽게 구할 수 있는 구연산, 그리고 일반 마트나 전통시장에서도 흔히 볼 수 있는 꿀, 마지막으로 깨끗한 물만 있으면 됩니다. 단 3가지 재료지만 이 조합이 만들어내는 효과는 여러분의 상상을 훨씬 뛰어넘을 겁니다. 혹시 구연산이 어떤 물질인지 알고 계신가요? 이름은 생소하지만 우리 생활 속에서 자주 접하고 있는 아주 친근한 성분입니다. 바로 레몬이나 귤, 오렌지 같은 감귤류에 들어있는 신맛의 근원, 그것이 바로 구연산입니다. 인체에 섭취하면 피로 회복을 도와주고 피곤할 때 우리 몸에 쌓이는 젖산을 분해하는 작용도 해줍니다. 피부에 좋고 혈액순환과 소화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준다고 알려져 있죠. 그래서 요즘 편의점에서도 구연산 함유 음료라는 이름으로 다양한 제품들이 판매되고 있을 정도입니다. 하지만 오늘 우리가 사용할 구연산은 식용이 아닌 청소용입니다. 식용이 아니기 때문에 절대로 드시면 안 됩니다. 다만 청소용이라고 해서 효과가 떨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청소용 구연산은 다양한 목적으로 활용될 수 있어 주방이나 욕실 청소뿐만 아니라 자연 친화적인 제초제 제조에도 적합한 재료입니다. 오늘은 바로 이 구연산을 활용해 자연을 해치지 않으면서도 효과가 뛰어난 수제 제초제를 만들어 볼 건데요. 구연산을 식물에 사용하려면 그 농도가 중요합니다. 일반적으로 0.1%에서 0.2% 정도의 희석 농도라면 식물 성장에 도움을 주는 영양제가 될 수 있습니다. 실제로 구연산이 소량 들어간 액체 비료 제품들도 시중에서 판매되고 있고, 이를 토양에 살포하면 뿌리의 생장을 돕는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그런데 반대로 너무 높은 농도의 구연산을 잎에 직접 뿌리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바로 그 잎에 포함된 엽록소가 파괴되어 광합성이 불가능해지고 결국 식물이 마르게 됩니다. 이 현상은 일종의 탈수작용과 유사하게 작동하는데 자연스럽게 식물의 생장이 멈추고 결국 고사하게 되는 거죠. 이 원리를 응용하면 우리가 만든 제초제가 화학약품이 없어도 잡초를 말려 죽일 수 있다는 뜻이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구연산을 중심으로 안전하고 저자극적인 수제 제초제를 만들어 볼 겁니다. 그런데 구연산이라고 다 같은 게 아닙니다. 요즘 다이소나 생활용품점에 가보면 구연산 클리너라는 이름으로 스프레이 타입 제품이 판매되고 있죠. 그냥 그거 뿌리면 되지 않을까 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요. 사실 그 제품은 구연산의 농도가 상당히 낮기 때문에 실제 잡초 제거 효과는 거의 없다고 보셔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이 직접 만들 수 있으면서도 실제로 효과가 검증된 제초제를 함께 만들어 보려고 합니다. 다음 단계에서 어떻게 제조하면 좋을지, 그리고 어떤 비율이 가장 이상적인지 차근차근 알려드리겠습니다. 직접 비교 실험 정말 효과가 있을까?
이번에는 실제로 효과가 있는지 없는지 직접 실험을 통해 확인해 보려 합니다. 말로만 좋다고 해봐야 믿기 어렵잖아요. 그래서 시중에서 판매되고 있는 구연산 스프레이 제품과 제가 직접 만든 고농도 수제 제초제를 나란히 비교해 보겠습니다. 먼저 다이소나 생활용품점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스프레이형 구연산 클리너의 뒷면 성분표를 살펴보면 구연산 2.5%라고 적혀 있습니다. 얼핏 보면 꽤 있어 보이지만 제초제로서 실제 효과를 내려면 최소 5%에서 10% 정도의 구연산 농도는 되어야 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시판 제품만으로는 효과를 기대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물론 뚜껑 열고 바로 뿌릴 수 있다는 편리함은 있죠. 만약 이 제품이 정말 효과가 있다면 그보다 더 쉬운 제초 방법은 없을 겁니다. 그래서 이번 실험은 그 가능성을 직접 눈으로 확인하는 데 의미가 있습니다. 만약 이 저농도 구연산수로도 잡초가 확실히 말라준다면 많은 분들께 가장 간편한 선택이 될 수도 있으니까요. 그렇지만 저는 좀 더 확실한 결과를 보기 위해 직접 만든 10% 농도의 수제 구연산 제초제도 함께 준비했습니다. 원래는 5% 정도로도 괜찮겠지 생각했지만 비교 실험에서 차이를 분명히 확인하고 싶어서 좀 더 강한 농도로 제작했습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이 두 가지, 즉 시판 구연산수와 수제 고농도 구연산수를 각각 같은 조건의 잡초에 뿌려서 어떤 차이가 있는지 관찰해 볼 계획입니다. 어떤 결과가 나올까요? 여러분도 함께 예측해 보시면서 끝까지 지켜봐 주세요. 이제 본격적으로 실험을 시작해 보겠습니다. 꿀을 넣는 진짜 이유. 제초제가 잎에 달라붙는 비밀. 이제 다음 재료 꿀입니다. 아니, 꿀을 제초제에 넣는다고요? 하시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겉보기엔 달콤하고 몸에 좋은 음식인데 이걸 왜 풀이 마르는데 쓰냐고 의아하실 수 있죠. 처음 들으시면 오히려 잡초가 더 잘 자라는 거 아니냐는 분들도 계십니다. 하지만 이 꿀에는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아주 중요한 역할이 숨어 있습니다. 시중에 판매되는 대부분의 제초제에는 단순히 식물을 말리는 성분만 들어있는 게 아닙니다.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 성분이 잎에 오래 붙어 있을 수 있도록 도와주는 접착 성분, 다시 말해 점착제가 함께 들어있다는 점입니다. 제초제를 아무리 좋은 성분으로 만들어도 잎에 닿자마자 미끄러져 떨어져 버리면 아무 소용이 없잖아요. 그래서 일반적으로는 이 점착제 역할을 계면활성제, 쉽게 말하면 세제 성분이 대신하게 됩니다. 계면활성제는 액체가 식물 표면에 잘 달라붙고 고르게 퍼질 수 있도록 돕는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많은 제초제 제품에 소량의 세제가 포함되어 있죠. 하지만 우리는 오늘 자연과 건강을 해치지 않는 수제 제초제를 만들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세제를 사용하는 건 지양하고 그 대신 보다 순하고 천연적인 대체제를 찾은 겁니다. 그게 바로 꿀입니다. 꿀은 점성이 높고 끈적끈적한 성질이 있어서 제초제 성분이 식물의 잎에 잘 달라붙도록 도와줍니다. 물론 계면활성제만큼 강력하진 않지만 우리가 추구하는 안전성과 자연 친화적인 방향성을 생각하면 꿀이야말로 가장 이상적인 선택이 아닐까 싶습니다. 사람 손에도 무해하고 냄새도 강하지 않아서 사용하기에 부담이 없습니다. 물론 제초 효과만 놓고 보면 꿀이 아주 획기적인 차이를 만드는 건 아니에요. 하지만 제초제를 뿌릴 때마다 바람에 날아가 버리고 잎에 닿자마자 흘러내리는 일이 반복되면 얼마나 아깝고 속상한가요? 꿀을 소량 섞어주는 것만으로도 그런 낭비를 줄이고 뿌린 제초제가 더 오래 더 가까이 더 고르게 잎에 남아있게 만들어줍니다. 그래서 오늘 실험에서도 이 꿀을 점착제로 소량 섞어서 사용해볼 생각입니다.
다음 단계에서는 실제로 꿀과 구연산을 섞어 고농도 제초제를 만드는 과정을 하나하나 보여드릴게요. 쉽고 간단하지만 효과는 절대 만만치 않답니다. 계속 지켜봐 주세요. 꿀 넣은 고농도 제초제 직접 만들어 봅시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직접 만드는 수제 제초제 과정을 함께 해보겠습니다. 오늘은 구연산 10% 농도의 꿀을 넣은 혼합 제초제를 만들 예정입니다. 준비물은 집에 있는 기본적인 도구만 있으면 충분합니다. 먼저 500ml 물을 담을 수 있는 계량컵 하나, 정밀 저울 작은 스푼, 그리고 꿀, 마지막으로 분무기를 준비해 주세요. 분무기는 다이소나 문구점에서 1,000원 정도면 쉽게 구할 수 있습니다. 자, 이제 비율을 계산해 봅시다. 물 500ml에 10% 농도의 구연산 용액을 만들려면 구연산은 몇 g이 필요할까요? 네, 정답은 바로 50g입니다. 혹시 머릿속으로 많은 거 아닌가 하신 분도 계시겠지만 오늘은 고농도 실험이기 때문에 정확하게 50g을 맞춰주셔야 효과가 비교되기 좋습니다. 저울 위에 작은 그릇을 올리고 천천히 구연산을 담아줍니다. 처음에는 손이 떨릴 수도 있는데 괜찮습니다. 몇 번 하다 보면 감이 딱 옵니다. 스푼으로 옮길 때는 너무 가득 담지 말고 조금씩 조절하면서 천천히 넣는 게 포인트입니다. 그 다음은 섞는 과정입니다. 물 500ml 전체에 바로 구연산을 붓게 되면 잘 안 풀리거나 넘칠 수도 있으니 처음에는 물을 절반 정도만 붓고 그 안에 구연산을 녹입니다. 잘 녹지 않을 땐 숟가락으로 저어주거나 살짝 따뜻한 물을 쓰면 더 빠르게 녹습니다. 처음에는 하얗게 뿌연 입자들이 보이지만 시간이 지나면 점점 투명하게 바뀌는 걸 보실 수 있어요. 구연산이 다 녹았다면 이제 꿀을 넣을 차례입니다. 꿀은 정확한 비율이 정해져 있는 건 아니지만 너무 적으면 접착력이 떨어지고 너무 많으면 끈적임이 과해질 수 있으니 소량 한두 스푼 정도가 적당합니다. 꿀을 넣은 뒤에도 잘 섞어주시고요. 보기엔 마치 건강 음료처럼 보일 수도 있는데 절대 드시면 안 됩니다. 이건 청소용 구연산으로 만든 제초제입니다. 이제 완성된 용액을 분무기에 옮겨 담아봅니다. 혹시 500ml를 꽉 채웠다면 용기를 기울여 천천히 부어주세요. 약간 넘칠 것 같아도 괜찮습니다. 조금 덜 담아도 제초 효과에는 큰 지장이 없습니다. 이로써 10% 구연산 펄쑥꿀 혼합 수제 제초제 완성입니다. 같은 방식으로 비교 실험을 위해 2.5% 구연산수도 만들어 봅니다. 시판 클리너에서 동일한 양을 분무기에 담고 똑같이 꿀을 소량 추가해서 섞어줍니다. 겉보기엔 거의 비슷해 보이지만 농도에 따라 어떤 변화가 있을지 이제 직접 확인해보는 시간이 왔습니다. 두 가지 제초제를 모두 준비했으니 다음 영상에서는 이걸 실제 잡초에 뿌려보고 어떤 쪽이 더 빠르고 강력하게 효과를 보이는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지금부터가 진짜 재미있는 시간입니다. 함께 끝까지 확인해 보세요. 실험 대상 잡초 독초와 식용초를 구분하는 눈자, 이제 오늘 실험의 주인공인 잡초를 소개해 드릴 차례입니다. 지금 제가 서 있는 이 화단 한쪽에는 요즘 같은 장마철에 특히 많이 자라는 두드러기 풀이 무성하게 올라와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도 아파트 화단이나 동네 공원에서 이런 풀을 본 적 있으신가요? 보기에는 그냥 평범한 풀처럼 보일 수 있지만 사실 이 식물은 꽤나 독특하고 조심해야 할 점이 많은 풀입니다. 두드러기 풀은 크기에 따라 종류가 다양하게 나뉘는데 오늘 실험에 사용된 건 소형 두드러기 풀입니다. 이 풀을 가까이서 보면 잎이 표면이 뭔가 거칠고 오돌토돌하게 울퉁불퉁한 느낌을 주는데요. 마치 벌레의 표면처럼 살짝 징그럽다는 느낌을 주기도 합니다. 그리고 특이하게도 잎의 중앙에
자줏빛 반점이 희미하게 퍼져 있는 경우도 있어서 잘 살펴보면 다른 풀들과 쉽게 구분할 수 있습니다. 이 잡초는 북아메리카 원산으로 우리나라에도 이미 널리 퍼져 있는 귀화식물입니다. 겉보기엔 해가 없어 보일 수 있지만 줄기를 살짝 꺾어보면 우윳빛 흰 수액이 나옵니다. 이 수액이 문제입니다. 맨손으로 만지면 피부에 염증을 일으킬 수 있고 실수로 입에 들어가면 복통이나 설사 심할 경우에는 구토 증상을 일으킬 수 있어요. 그래서 이 풀은 절대 먹으면 안 되는 독초입니다. 그런데 제가 굳이 이렇게 자세히 설명드리는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독초와 모양이 너무나도 비슷하지만 먹을 수 있는 풀이 바로 옆에 자라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 풀의 이름은 바로 마디풀 혹은 쇠비름이라고도 불리는 식용잡초입니다. 시골이나 주말농장에서 흔히 보실 수 있는 이 풀은 아는 사람들 사이에서는 가장 맛있는 야생식물 중 하나로 꼽히기도 합니다. 재미있는 건 오늘 이 두 풀, 즉 두드러기 풀과 쇠비름이 바로 옆에 나란히 자라고 있어서 비교가 정말 쉬웠다는 점입니다. 외형상으로는 잎의 모양이나 색감이 꽤 비슷하지만 자세히 보면 확실히 차이가 있습니다. 쇠비름은 잎이 조금 더 크고 두툼하며 줄기 또한 훨씬 두껍고 탱탱합니다. 잘라서 삶은 뒤 송송 썰면 특유의 끈적한 점액이 나오는데 그 식감이 정말 독특하고 맛있습니다. 고소하면서도 미끌미끌한 느낌이 여름철 입맛을 돋우는데 딱이죠. 다만 초보자분들은 이 두 식물을 혼동하기 쉽기 때문에 반드시 주의하셔야 합니다. 특히 두드러기 풀은 절대로 식용이 아니며 오히려 피부 트러블을 유발할 수 있는 위험한 식물입니다. 그래서 오늘 실험에서는 독성이 있는 두드러기 풀에만 제초제를 뿌릴 예정이고 바로 옆의 쇠비름은 전혀 손대지 않을 것입니다. 이처럼 자연 속 식물은 외형만으로 판단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기 때문에 식용 여부를 잘 구분하는 눈을 기르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오늘 영상이 그 차이를 이해하는 데 작은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실험에 들어가 보겠습니다. 과연 제초제가 어느 정도 효과를 낼지 지금부터 확인해 보시죠. 작은 생명들의 연결, 그리고 제초 실험의 시작. 이번에는 오늘 실험 대상인 두드러기 풀이 얼마나 신기한 생태를 가지고 있는지를 함께 들여다보려 합니다. 우리가 흔히 무심코 지나치는 이 잡초가 사실은 개미와 깊은 관계를 맺으며 살아가고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두드러기 풀은 여름부터 가을까지 꽃을 피우고 씨앗을 맺는 잡초입니다. 자세히 보면 꽃잎은 없고 작은 노란 꽃가루를 머금은 꽃술이 잎 사이에 촘촘하게 붙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꽃들 중 일부는 수술, 일부는 암술 역할을 하는데 아주 작은 꿀샘이 바로 그 옆에 함께 자리하고 있습니다. 이 꿀샘에서 나오는 단내는 바로 개미들을 유혹하는 달콤한 미끼죠. 개미는 그 향기에 이끌려 다가오고 꿀을 빠는 과정에서 머리가 꽃가루에 닿게 됩니다. 그러면 자연스럽게 꽃가루가 개미의 이마에 묻고 다른 꽃으로 이동하면서 수분 활동을 돕게 되는 겁니다. 참 신기하죠? 물론 이 식물은 스스로도 수분할 수 있지만 개미 덕분에 더 멀리, 더 다양하게 유전자를 섞을 수 있는 기회를 얻는 셈입니다. 더 놀라운 건 이 다음입니다. 이 식물의 씨앗은 꽃이 진 후 며칠 지나면 작게 익고 건조되면서 튀어오르듯 바닥으로 퍼집니다. 그런데 이 씨앗은 기막히게도 개미의 서식처 주변으로 굴러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어떤 연구에 따르면 개미는 이 씨앗을 물어 옮기기까지 한다고 합니다. 먹지도 않고 그저 자기 굴 주변에 두는 경우가 많다고 해요. 마치 개미가 이 풀을 자기 집 근처에서 키워주는 역할을 자청하는 것처럼요. 생각해보면 개미 입장에서도 이 풀이 자라주는 게 이득일 수 있습니다.
언제든지 꿀을 얻을 수 있으니까요. 그래서 저는 이 장면을 볼 때마다 작은 생명끼리에 서로 주고받는 생존 전략이 정말 감탄스럽다는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오늘만큼은 개미들에게 미안한 마음을 안고 실험을 시작하려 합니다. 바로 이 두드러기 풀 위에 우리가 직접 만든 수제 제초제를 뿌려보겠습니다. 왼쪽 화단에는 구연산 2.5%, 필름 꿀이 들어간 저농도 제초제를, 오른쪽 화단에는 구연산 10% 필러스 꿀이 들어간 고농도 제초제를 각각 뿌려보겠습니다. 효과를 비교할 수 있도록 각 구역마다 작은 표지판도 꽂아 두었습니다. 이제 뿌려볼까요? 분무기로 조심스럽게 살포해보면 신기하게도 바로 차이를 느낄 수 있습니다. 2.5% 제초제는 잎에 잘 달라붙고 흡수되는 듯한 느낌을 줍니다. 시중에서 파는 제품과 유사한 반응이죠. 반면 7% 제초제는 잎에서 약간 미끄러지듯 튕겨나가는 느낌이 듭니다. 농도가 너무 높아 오히려 표면 장력이 강해진 건 아닐까 싶습니다. 이건 조금 더 지켜봐야겠죠. 살포 후 1시간이 지나 관찰해보니 2.5% 구역은 거의 변화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10% 구역의 풀은 잎이 전체가 약간 축 늘어진 듯한 상태로 바뀌어 있었습니다. 아직 완전히 말랐다고 보긴 어렵지만 초기 반응이 시작된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날 아침, 그러니까 살포 후 24시간이 지난 시점에 다시 들여다봤습니다. 2.5% 구역은 약간의 변화가 보이긴 합니다. 일부 잎 끝이 살짝 희미하게 변색되었고 가까이서 보면 군데군데 말라가는 조짐이 보이지만 풀 전체는 여전히 건강한 상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반면 7% 구역은 확연한 차이가 납니다. 전체 잎이 전반적으로 힘이 없고 잎의 절반 이상이 흰빛으로 변해가고 있습니다. 한눈에 보기에도 이건 좀 시들었구나 하고 느낄 수 있는 정도입니다. 확실히 고농도 구연산이 식물의 광합성을 막고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제 진짜 결과가 궁금해지는 시점입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2일차, 3일차 이후의 변화, 그리고 제초제가 어린 풀과 성숙한 풀에 어떤 차이를 보이는지까지 꼼꼼히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연과 실험의 경계에서 벌어지는 이 작은 변화를 함께 지켜봐 주세요. 제초제를 뿌린 지 이틀이 지났습니다. 먼저 2.5% 구연산 제초제를 살포한 구역부터 살펴볼까요? 육안으로 보기에 완전히 죽지는 않았지만 분명히 잎 끝부분부터 서서히 마르기 시작하는 모습은 보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확연히 변화했다고 말하기는 어려운 상태예요. 하루 전과 비교했을 때 큰 차이는 없는 듯한 느낌입니다. 아직도 잎은 어느 정도 탄력을 유지하고 있고 식물 전체는 생기를 잃지 않았습니다. 그렇다면 10% 고농도 구역은 어떨까요? 확실히 하루 전보다 전체적으로 더 축 처지고 잎의 변색 면적도 넓어졌습니다. 처음 살포했을 땐 약간 기운이 빠진 느낌 정도였다면 이제는 눈에 띄게 약해진 듯한 기세가 보입니다. 완전히 말랐다고 보기는 어렵지만 제초 반응이 확실히 진행 중이라는 느낌입니다. 그리고 드디어 실험 3일차. 세 번째 날입니다. 다시 2.5% 구역을 먼저 살펴봤습니다. 이제는 확실히 여기저기 흰빛으로 바랜 잎들이 많아졌습니다. 일부는 손으로 가볍게 만지면 바스라질 정도로 약해졌고 그나마 남아있는 잎도 생기가 없습니다. 그렇지만 전체적으로 보면 이 정도 변화로는 완전히 효과가 있었다고 말하긴 어렵습니다. 시간도 오래 걸렸고 뿌린 양에 비해 반응도 느린 편이었어요. 그렇다면 7%는 어떨까요? 가까이서 살펴보니 정말 확연한 차이가 보입니다. 거의 모든 잎이 하얗게 변했고 손으로 집어보면 힘없이 축 늘어집니다. 뿌리 쪽을 만져보면
아직 생명력은 조금 남아있는 듯하지만 겉으로 보기엔 이미 말라 죽은 풀처럼 보일 정도의 효과가 확인됩니다. 저는 이 상태라면 제초제로 쓸 수 있는 최소 기준은 충족했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번 실험을 통해 알 수 있었던 가장 큰 점은 바로 이것입니다. 천연 재료를 사용한 제초제는 효과는 있지만 작용 속도가 다소 느리다는 점. 특히 이미 성숙한 잡초, 다시 말해 뿌리가 깊고 잎이 단단히 자란 잡초에게는 서서히 천천히 작용합니다. 상업용 제초제처럼 단시간 내에 확실히 말려버리진 않지만 시간을 들이면 분명 효과는 있다는 결론을 얻을 수 있었죠. 하지만요, 아주 흥미로운 장면이 있었습니다. 바로 제초제를 뿌린 화단 옆에서 우연히 발견한 어린 새싹. 아직 제대로 잎도 펴지 않은 두드러기 풀 유묘였습니다. 이 어린 잡초들에게는 동일한 10% 구연산 제초제를 살짝 뿌렸더니 단 반나절 만에 완전히 말라버린 것입니다. 믿기지 않으시죠? 또 다른 종류의 어린 풀에도 동일하게 실험해봤는데요. 이 역시 반나절 만에 시들었습니다. 이 말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잡초가 아직 어릴 때 뿌리도 깊지 않고 조직이 연할 때 구연산 제초제를 뿌리면 훨씬 빠르고 강력한 효과를 낼 수 있다는 뜻입니다. 천연 제초제라서 약할 거라 생각했다면 오히려 이렇게 활용하면 효율적인 잡초 관리가 가능하다는 사실을 이번에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다만 주의할 점도 있습니다. 일부 다른 종류의 잡초, 특히 잎이 넓고 끈질긴 성질을 가진 시골 잡초들에게는 어린 상태에서조차도 효과가 거의 없었던 경우도 있었습니다. 같은 농도라도 풀의 종류에 따라 반응이 다르다는 사실을 실감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어떤 잡초에는 이 제초제가 잘 듣고 어떤 잡초에는 반응이 없는지를 종류별로 정리해보는 추가 실험도 계획하고 있습니다. 실내 화분, 베란다 텃밭 또는 주말 농장 등에서 잡초 관리를 고민하셨던 분들에게 실제로 도움이 되는 방법을 계속 공유해드릴 수 있도록 준비할게요. 오늘 영상 어떠셨나요? 이 채널은 잡초를 직접 손으로 해결하고 싶은 분들을 위해 만들어졌습니다. 앞으로도 쉽고 안전하면서도 실용적인 정보를 꾸준히 나눠드릴 예정이니 좋아요와 구독 버튼 꾹 눌러주시고 댓글로 직접 해보신 경험이나 궁금하신 잡초 종류도 남겨주시면 다음 영상에 반영해보겠습니다. 오늘도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건강하고 단정한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